분석 능력을 키우다 순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자꾸 분석하는 습관이 생기는데 감성평에 손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디베이트 그런 측면 때문에 올바른 독서 목적에 이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아까 이건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적에 따라 읽어라. 이분은 아마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틀림없이 이분 목적이 막 헷갈린 거지. 감성적으로 읽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세웠으면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자꾸 또 분석하고 싶고 분석적으로 읽다가 감성으로 돌아가고 싶고 이것이 잘만 혼용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본인이 잘 정리가 안 된다면 스스로 어려워지는 단계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문학 작품 중에 감성적으로 읽는 방식이 몸에 습득이 되면요. 감성이랑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소나기 읽는다고 생각합시다. 한 소년이 냇가에 앉아 있습니다. 냇가의 모습이 쭉 설명이 됩니다. 그러죠? 자갈이 있고 물이 흐르고 있고 설명됐을 때 감성이 뭐예요? 상상하는 겁니다. 그 장면 속으로 몰입돼서 상상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한 문장씩 읽어나가면서 상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페이지가 냇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냇가의 전체 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글과 그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상황을 어떻게 머릿속에 빨리 연동시키느냐. 이게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한 문장씩 따라가는 방식에서 결국 전체상을 못 잡고 말아버려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글을 꼼꼼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머릿속에 잡아내는 이런 캐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보면서 또 저자가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 저자의 의도,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이 상황을 캐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요구하려고, 뭘 제안하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그리지? 이건 사고거든요. 만약에 감성만 늘고 사고가 없다면 저자가 제시하는 것만 느끼기만 하지 그 제시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어떻게 하죠? 이런 상황을 보세요. 냇가의 모습이 있는데 뭘 포인트를 맞췄냐면 냇가에 물 흐르는 모습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말은 그 다음에 사건에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연출시키기 위한 거였다고. 이 상황을 못 잡아낸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소설을 읽는 걸까요? 어떻게 감성과 사고가 분리되죠? 여러분 영화에서 지나가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으면 그 강아지는 뒤에 가서 꼭 어떤 역할을 하죠. 그죠? 전봇대 하나가 딱 부각됐으면 그 전봇대는 이따가 틀림없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죠. 소설이나 영화는 작가에 허락되지 않는 개념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의 개념들이 나올 때 정서적인 영상 이미지 효과로 내가 받아들이고 감성을 느꼈다면 바로 이어서 그것을 그렇게 나의 감성을 끌어낸 이유가 뭐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감성과 사고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최근에 심리학계에서는 감성과 사고 일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분리되는 게 아니다. 사고는 자, 한번 봅시다. 감성이라고 논리화시켰습니다. 감성이란 이런 거다라고 논리화시킨다는 말은요. 감성에서 나타나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과 사이의 관계를 나열한 게 감성에 관한 이론입니다. 사고가 감성을 인지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감성을 인지하는 것은 감성이 인지하는 걸까요? 단순히 사고가 인지하는 걸까요? 저 사람의 감성을 인지하는 것은 내 사고가 그 사람의 상태를 분석한 다음에 인지하는데 그때 내 안에 그와 같은 감성이 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사고와 감성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또 감성이 작동되면 사고 활동이 멈춘다는 거 들어보셨죠? 감성이 작동되면 사고의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일반 감성 말고 극한 상황에서 충격을 받거나 무서운 걸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판단들이 왜 내려지느냐? 알고 봤더니 생물학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감 정보는 모두 편도를 지납니다. 뇌 속에 있는. 편도라는 물체를 지나가는데 여기를 지나갈 때 이 기능이 뭘 하느냐면 과거에 경험했던 아주
특정한 아주 이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잊혀지기 어려운 그런 감정들은 여기 다, 그런 경험들은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정보가 오면 제일 먼저 여기에다가 비교를 시켜요. 왜? 이건 위험을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은 여기에 전부 기록이 돼 있다가 어떤 비슷한 상황이 들어왔을 때 1차 비교가 여기다 일어나. 그래서 여기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상황이 왔다. 그러면 이 정보가 전두엽으로 넘어가는 걸 차단을 시켜요. 차단을 시키고 여기서 바로 위험 신호를 보내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가지고 온몸을 각성시키고 긴장을 시켜가지고 자동차를 들어버리거나, 뛰었는데 그냥 갑자기 자동차를 따라잡거나, 이런 현상들이 바로 생기는 게 바로 이 아드레날린 효과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정보가 전두엽으로 넘어가. 그때 판단이 일어나는데 내가 자칫 길가에 떨어진 뱀을 보고 뱀을 봤는데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었어. 그때 이제 후회 판단 또는 내지 잘못된 판단을 머릿속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전두엽이 하는 역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오류 판단들은 대부분 다 감정적, 극적 경험들에 의해서 오류 판단들이 보통 일어나요. 감정과 사고가 어떻게 개입됐는지를 보여주는 한 중요한 사례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개입됐을 때 우리의 판단은 굉장히 부정확해진다. 반대로 사고가 강화되면 감정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이 완만해지죠. 감정이 완만해집니다. 그 완만성이라는 게 바로 사고가 더 많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패턴으로 굳어지면 사고형 인간, 감정형 인간으로 패턴화 되는데 가장 우수한 인간은 사고와 감정을 그때그때 맞춰서 조절하는 인간이에요. 지금은 내가 사고를 중심으로 활동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감성을 좀 더 부각시켜야 되겠다. 하는 걸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를 조절하는, 자극 반응이 아니라 자극 선택형 인간으로 나가게 됩니다.